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가치세 과세거래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부가치세를 처음 해봤는데요. 어제 전 시간에 했던 부분은 총책입니다. 총책은 뭐냐면 부가치세의 전반적인 그 규정에 공이 있죠.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을 총책이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재화의 과세거래, 과세거래, 도대체 뭐를 과세거래를 볼 거냐, 그다음에 공급 시기, 언제 공급했다고 볼 거냐, 이 시기 있죠. 법률적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볼 거냐, 그리고 영세율 면세, 그다음에 과세 표준, 이렇게 있죠. 그 주제를 조금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과세 표준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서 배우는 주제 중에 출제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세거래에서 출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세거래는 그게 이렇게 봅니다. 도대체 어디에 부가가치세 매기느냐 이 말이죠. 과세. 세금을 매기는 거래는 도대체 뭘로 볼 거냐, 그죠? 그 거래를 크게 두 개로 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부가가치의 법률상 표현을 뭐라고 하죠? 재와 용역의 공급이라고 정의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재와 용역의 공급 이렇게 정의하고요. 여기 이제 국내 거래라면 국외 거래,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국외 거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과세 대상은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 때문에 수출 제한은요, 영세율, 수입 제한은요, 거기서 소비하는 나라에 과세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입 제한가 뭡니까? 과세거래, 국외거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참고로 납세의무자는 전 시간에 배웠지만 같이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이전자를 사업자를 하고요. 세금을 내는 자, 부담하는 자 말고 내는 자. 그래서 수입자는 수입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입하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좀 필요한데요. 매입세 공제는 누구의 얘기일까요? 납세의무자가 누구죠? 사업자잖아요, 그죠? 사업자가 세금을 낸다.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를 보니까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빼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입세액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수입을 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럼 사업자면 어떻게 됩니까?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가 아니면요, 내가 최종 소비하고 소비세를 부담하고 내는 거 끝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 어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거래 정빙으로서 세금 계산서가 발전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확장해 볼게요. 그럼 세금 계산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최종 소비자는요, 세금 계산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받아본들 쓰일 때가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근데 세금 계산서가 교부하기가 굉장히 뭡니까? 녹록한 증빙이 아니잖아요. 너와 내가 누군지 알고, 그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등, 그 다음에 성명과 명칭, 그 다음에 우리 공급 일자 있죠. 공급 요로를 기록한 것들을 뭡니까? 작성 일자를 기록해서 교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 법은 어떻게 할까요?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특수한 업종은 이걸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 규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리바게트나 여기 치킨 치맥을 드시고 엄밀히 따지면 그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교부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어떤 그런 원칙과 예외적인 제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새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재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면 여기 말하는 우리 법률상에 한정된 이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히 확대 해석해서 그죠? VAT를 그죠?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보시면 이렇게 실무자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약간 오버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 법률상 부가가치가 늘지만 다 과세할 수 없으니까 한정된 개념을 사용한다 했잖아요. 재화 용역의 공급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에서 정한 이 재화 용역의 공급 행위에 부합되지 않으면요,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데 세금 내야 될 거 아니냐 했을 때 그걸 이 거래가 과세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용역에 부합하는지, 공급에 맞는지 요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된 주제는 공급에서 있어가지고요. 실질 공급하고 그래서 간주 공급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세 거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론 문제상 뭡니까? 이론 문제 대비로는 간주 공급이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실무는요 안 중요해요. 간주 공급이 뭐 일어나지도 않고요. 일어나도 신고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쌩 깐단 말이죠. 사업상 정여, 그죠? 사업적으로 공짜로 물건 줬다. 그래서 내가 이질 짓고 합니까? 줬다라고 내가 VT를 내가 알아서 냅니까? 안 낸다 이거죠. 누가 내냐 이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실무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시험 논리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 우리 같이 해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네, 과세거래 대상 중에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재화 용적의 공급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재화에 대한 범위, 개념,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 이전에 이 개념을 배웠다, 그죠? 재화라는 거는요, 독특한 게 뭐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뭡니까? 유채물을 알아요. 근데 무채물도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무채물도 있다는 점. 우리는 항상 어떤 조문을 익힐 때 가장 정상 거래를 딱 익혀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과세 거래는 뭘까요? 우리 기업에 계시면 물건 주문 오면 뭡니까? 물건 보내잖아요, 그죠? 물건 보낼 때 세금 계산서 옛날에 끊어가 줬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이 재화의 범위에 있죠. 상품 제품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품을 뭡니까? 상품이 재화에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럼 공급이라는 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큰 개념인데 매매라는 개념이에요. 매매, 가공, 교환 뭐 등등등 굉장히 큰 개념인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요, 바로 매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상품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는요, 과세 거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 되려면요, 우리 법률상 청약과 성약에 의해서 법률상 계약행위가 성립됩니다. 전화 와요. 물건 좀 보내달라고. 청약을 해요. 알았어요. 보내드릴게요. 이 말 속에서 뭡니까? 거래가 성립이 된 거예요. 계약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공급이 해당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 제품을 뭡니까? 팔았다고 하면 이 거래는 과세 거래고 그 과세 물품을 소비한 자한테 소비세를 걷어가지고 뭡니까? 납부한다, 그죠? 그리고 납부할 때 세금 받았으니까 뭐를 영수증 교부해주죠? 거기 세금이 붙어있는 계산서가 세금 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받은 자는요, 매입할 때 세금을 부담했고 과세 구조가 자기가 창출한 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위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신고하고 나도 신고해서 매칭이 되면 빼주는 그런 구조에 의해서 과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이죠. 이 재화의 범위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매출액보다는 뭡니까? 과세 표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왜? 매출액이라는 것은 대부분 영업활동이니까 상품 제품을 팔고 나타난 대가가 매출액이잖아요. 그런데
기계와 건물을 팔더라도 이 거래가 과세 거래란 말은 10%를 때리니까 과세 표준에 뭡니까? 포함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여기서 이제 달라짐이 있다, 그죠? 우리 부가치세법의 과세 거래는요, 재화에 보면은요, 상품 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감가상각 자산 등도 뭡니까? 해당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 팔면요, 당연히 뭡니까? 세금 계산서를 끌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무채물. 무채물은 뭔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안 만져진다, 그죠? 재화라는 건 뭔가 상식적으로 만져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법은 이 무채물의 있죠, 범위를 재화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권리하고 전기가 되겠습니다. 전기 있나? 그 다음에 전기하고 여기 등이 뭐냐면 플러스 뭔가 권리가 되겠습니다. 영등이 여기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전기, 한국전력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전력은. 그죠? 우리는 전기를 소비하면요, 재화를, 그죠? 소비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전기를 소비했다는 말은 재화를 소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럼 권리, 그죠? 권리를 뭡니까? 권리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건설업 매너도 있고, 그죠? 뭐 산업재산권, 뭐 특허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등 그런 권리가 있겠죠. 건설업 면허랄지 이렇게 서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권리를 매매하는 거랑 뭡니까? 매매하는 거랑 임대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권리는 재화에 해당이 되죠. 재화를 파는 업종은 뭐가 됩니까? 팔았다는 거는요. 재화를 팔았다는 거는 재화업종이 되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화를 뭡니까? 빌려주고 받는 대가라면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미 배웠지만 우리 용역의 정의에 좀 확대 해석하죠? 용역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저처럼 지금 영무의 제공입니다. 일을 열심히 뭔가 몸으로 뛰어서 막 하고 하는 걸 용역이라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조금 확장해 해석하잖아요. 용역에 보면요, 재산, 재화, 시설물, 권리 등을 뭡니까? 사용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한단 말이에요. 사용하게 하니까 뭡니까? 받고 대가는 이거는요, 용역에 공급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이 대표적인 부분이 또 보면 부동산 매매업하고 임대업은요, 또 나뉘지게 되겠죠. 그죠?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이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재화잖아요. 그죠? 그걸 파는 업종하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업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파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고, 부동산 임대업은요, 바로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점을 좀 확장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정의가 계약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개념을 우리가 공급이라 하는데요. 이 공급은 뒤에 가서 조금 세부적으로 배울 거다. 일단 여기 이 토픽에서는요, 재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좀 익히자. 두 가지예요. 재화는요, 무채물을 포함한대요. 재화는요, 상품, 제품에 국한하지 않는데요. 그것만 알면 두 가지 토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의를 바로 얘기하고 있네요. 공급의 정의를 바로 얘기하고 있네요. 공급에 대한 정의를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급은 계약상 또는 뭡니까? 법률상에 따라 원인이 나타난대요. 공급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의 이유에 따라 나타나는데요. 그럼 보니까 매매 거래가 가장 대표적이라 했잖아요. 그죠? 매매 거래. 근데 좀 더 다른 것도 있다 이거죠. 매매 거래가 가장 대표적이다. 근데 가공 거래도 있고 교환 거래도 있다 이거죠. 자, 교환 거래, 가공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가공 거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가공해서 한 거야. 그래서 가공을 의뢰받아요.
그럼 가공을, 이거 좀 가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가공을 막 해서 이제 납품을 할 거죠. 그죠? 단순히 가공만 해주면 뭐가 될까요? 용역의 공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재화의, 그죠? 공급을 보는 얘는 뭐냐면, 여기 주요 자재의 뭡니까? 전부 또는 일부는 뭡니까? 부담하고 가공해 주는 거. 재화를 가공해 주는 거. 가공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포스코. 포스코는 포항제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요. 포항제철이 뭐라고요? 포스코는 철을 녹여서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가공해 주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철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가공회사는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특히 의류 산업에 많아요. 여러분들은 동대문 벨트 쪽에 가보시면 두타에 납품하는 디자이너들은 전부 다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디자인을 딱 선정하면 분화되어 있어요. 분업화. 딱 하는 순간, 찍는 순간 뭡니까? 그 중에서 클릭을 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재단 넘겨줘요. 단추 다는데. 그죠? 다 해가지고 뭡니까? 한 80% 가공된 상태로 디자인은 또 오는 거예요. 마무리 뭡니까? 디자이너가 최종적으로 자기가 했던 걸 좀 해서 뭡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두타나 이런 데 납품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서울역 쪽에 보면 구두 같은 것도 그래요. 수제화 할 때. 수제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분화되어 있어요. 광 내는 거 있죠. 광 내는 거. 구두 처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그거 내는데 한 컬레 1,000원. 그죠? 가공하면. 그럼 그게 구두 광 내는 공장이 별도로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만드는 모든 구두는요. 작잖아요. 그죠? 작으니까 자체 시설이 없으니까 가공을 의뢰하고 그러면 전부 다 와서 광 내면 1,000원씩 받아가 또 납품하고 그래 돌고 그렇게 우리가 진열대에 그죠? 수제화가 진열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공은 이렇게 되죠. 가공계약은 조금 보죠. 가공계약은 가공거래는 어떤 거냐면 자 주요 자재에 있죠. 부담 여부에 따라 좀 달라져요. 주요 자재의 부담 여부. 그러니까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경우. 저기 좀 해야 돼. 가공계약. 일반 업종, 건설업. 요거는 나중에 지금 저쪽에 용역에 가서 가공도 나타나니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부담을 안 하는 경우, 일부나 전부를 하는 경우. 자, 가공계약은요, 주요 자재의 부담 여부에 따라 뭔가 좀 달라져요. 가공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거냐,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냐, 좀 달라져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모피코트를 만든다 가정할게요. 모피코트를 만들면 모피를 수입해야 되죠. 가죽, 모피를 수입해요. 저 러시아나 이런 쪽에, 그죠? 수입을 해요. 그럼 수입을 하면 그 원단을 매입해가지고 모든 가공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위탁한다고요. 가공을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모피 형태로만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공을 의뢰받은 업체가 단순하게 그 형태로만 잘라줘서 다시 납품했다라면 그거는요, 단순한 뭡니까? 가공이 되고, 이거는요, 땅이 부담 안 하면 용역에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어차피 거기에 있죠. 모피코트 앞에 단추랄지 이런 것들이 달릴 거니까 그 단추를 너 돈을 사가지고 잘라도 주고 일부 뭡니까? 자재를 부담해서 그렇게 해서 납품하면 이거는 뭘로 볼 거냐 이거죠. 용역과 재화가 지금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을 보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터는 일부를 부담하고 이 말이 뭐예요? 하는 그런 가공은요. 바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다. 단순하게 그냥 몸으로 띄우면요. 용역의 공급이고 좀 주요 자재를 일부나 어느 정도 부담한다라면 이거 재화의 공급을 본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예외예요. 건설업은 무조건 뭡니까? 이것도 용역업종입니다. 건설업은 예외 없이 뭡니까? 무조건 용역으로 본다. 요거까지가 있죠. 좀 예외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무 1급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TAT 1급도 출제가 됩니다. 세금관리사도 되고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커치를 해야 됩니다. 세무 2급 할 때는 잘 안 하는 이유가 뭐 출제가 돼야지 뭐 얘기를 하지. 여러분 세무 2급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물론 뭐 안 놓은 찾아보면 있겠죠. 70 몇 회 중에 한두 번 나온 거.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교환 거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교환 중에 뭐 중간에 돈이 생략된 거 아닙니까? 돈이 생략됐다 뿐이지 유상 거래 아니에요, 그죠? 사서 뭡니까? 판 거랑 그 돈이 생략된 거랑 똑같은 의미니까 실제로 뭡니까? 매매 거래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 거래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는 뭐 경매 수용이랄지 현물 출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매는 뭐냐면 일반 경매를 얘기해요. 일반 경매를 얘기해요. 그러면 강제 경매는 뭐란 말입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제 경매나 공매는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아시죠? 일반 경매를 요거는 일반 경매는 과세한다는 거고, 그죠? 그럼 반대로 뭡니까? 강제 경매는요. 강제 경매는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확장해서 개념을 익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다, 그죠? 근데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보겠습니다. 뒤에 뭐 밑에가 나오겠지만 보세요.